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한진그룹 대한항공입니다. 이 조중훈 회장은 작고를 하셨죠. 살아생전에 이 양반께 사시는 말씀이 평생 두 번의 역경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빚더미에 앉아있던 대한항공을 인수할 때였고, 하나가 월남 진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긴 전쟁터 아닙니까? 코앞에 금광이 보이지만 그걸 캐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금광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의 소견으로 볼 적에 대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것 같더군요. 결단이 필요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그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1달러라도 벌어오는 사람이 애국자인 시대였습니다. 아마 돈도 없으면서 미 국방부와 300만 달러를 보증금을 걸고 계약했던 배짱도 그래서 나온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300만 달러의 정부 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조중훈 사장, 그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정부 보증이 300만 달러나 필요하다는 거요? 예, 카카. 미국에서 일감을 주긴 주는데 장비를 가져가야 합니다. 장비를 못 가져가서 일을 못하면 한진이 300만 달러를 위약금으로 물고, 만약에 미국 측에서 작전상 필요가 없어서 계약을 취소하면 300만 달러를 한진이 받기로 한 겁니다. 그 희한한 계약을 해왔구만. 그만큼 제대로 된 중장비를 가져오라는 건가? 맞습니다, 카카. 일감은 확실하게 확보해 주겠지만 장비도 확실한 걸로 가져오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지는 알아요. 4,700만 달러요. 정부가 도와준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 카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홍콩에를 들렀습니다. 홍콩은 왜? 융자를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홍콩에 있는 미국 은행에 갔는데 일단 좋은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300만 달러 융자를 해줄 용의가 있는데 단 한국 정부의 개런티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담보를 받으라는 거구만. 조 사장. 예, 카카. 가서 용감하게 해보시오. 정말이요? 카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다니까요. 그 정도면 됐어요.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지만 그래도 부총리도 있고 정부 절차가 있는 거니까 신중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뇨? 앞으로 일주일 안에 300만 달러를 넣지 않으면 일단 7만 달러가 달아납니다. 계약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일이 일요일인데 내가 재무차관한테 연락해서 한국은행에서 이사회를 열도록 주선하겠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 살려주시는군요. 일요일에 한국은행 이사회를 열었던 문제로 말썽도 있었다. 일개 기업의 사정을 봐주는 일로 한나라의 중앙은행이 이사회를 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어쨌든 조중훈 사장은 한국은행의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고 월남으로 진출하게 된다. 여보, 나 내일 월남 가.
예? 미안해요. 벌써부터 비행기표까지 끊어놓고 있었는데 말을 못해서. 정말 너무하셨네요. 그 전쟁터를 가시면서. 미안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짐을 싸셨군요. 아, 여보. 나 군생활 하면서 소금국도 먹어봤고, 일선에도 가 있었고, 또 미국 군대에도 가 있었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접시도 하루 2시간씩 닦아봤고, 신문 배달도 다 해봤어. 나 나름대로는 인생 밑바닥 다 걸었고, 6.25 전쟁까지 겪어봤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늘 그러셨어요. 걱정 안 합니다. 여보! 이번에는 내가 좀 너무했나? 훗날 조 회장 회고에 의하면 그는 비행기표를 편도만 끊어두었다고 한다. 돌아오는 비행기표는 그곳에서 번 돈으로 표를 사서 올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월남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여보세요? 예, 사장님, 김비서입니다. 노스웨스트 항공사 지점장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마이클 장군이 서울에 와서 사장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마이클 장군? 아니, 2년 전에 대령 달고 8군에서 수송감하던 그 마이클 장군 말이야? 예, 근데 지금은 미 육군 수송감이라고 합니다. 뭐야? 마이클 장군, 예. 나 내일 월남으로 떠납니다. 월남? 군인으로 가는 겁니까? 군대를 다시 갈 수 있는 나이라면 나도 좋겠어. 돈 냄새 좀 맡으려고요. 달러 냄새. 그렇죠. 달러 냄새. 아니, 가서 무엇을 할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수송을 해야죠. 제너럴 하인카스 부사령관이 내 친구 아니겠소. 내 그 친구한테 도움을 좀 받을 생각입니다. 오 마이 갓. 아니, 왜 그래요? 뭐 문제라도 있어? 하인카스라는 부사령관은 월남에서 병참 담당 부사령관이 아닌 전투 담당 부사령관입니다. 뭐요? 조중훈에게는 운이 따랐다. 만약 하인카스 장군만 믿고 갔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터였다. 마이클 장군은 다행히 다른 병참 담당 부사령관과 긴밀한 사이였다. 그런 인연으로 조중훈 사장이 월남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펼쳤음은 물론이다. 요즘 지연이니 학연이니 하는 이 거북한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인맥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맥도 능력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 회장이 월남전에 뛰어들 때만 해도 일의 능력 문제를 떠나서 인맥이 더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실력이야 고만고만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조중훈 회장의 인맥은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의 인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 용역 회사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업체들을 다 물리치고 수송사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조 회장의 그런 인맥의 배경에는 그 당시 시대에 어울리는 그만의 독특한 배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모든 물자, 기름과 군수품들은 모두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자들이 현지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절반은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 귀신들은 트럭을 타고 다니나 봅니다. 기름의 절반은 어디 가는 거죠? 조사 결과 절도범이 트럭 뒤에 타고 가면서 기름통을 던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칩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3분의 1만 남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관한테서 브리핑을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절도범들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미스터 조, 아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파면될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장. 내가 해결하겠소. 아니,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요? 난 수송 전문업자입니다. 물건 잃어버리면 그건 당연히 내가 변상하는 겁니다. 당신은 수송비만 내시오. 수송비를 내라고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여보시오, 대장. 그렇게 해도 도둑 맞는 물자보다 수송비가 더 쌀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건을 잃어버리면 우리 한진에서 돈으로 해주든가 물건을 변상을 해줄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좋긴 한 것 같은데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물건으로 변상합니까? 어떻게 변상을 하느냐고요? 양키 시장에 가면 있잖아요. 도둑 맞은 건데 그게 양키 시장으로 다시 나오지 어디로 가겠소?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만 도둑을 맞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심할서 쓰고 있었어요. 미스터 조,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중훈은 그렇게 미군 부대의 수송 장교들과 인연을 맺었던 것이고 이게 월남전에서 미군 물자를 맡은 계기였으며 다른 미국 용역 회사들을 물리치고 전담하다시피 한 비결이었다. 조중훈이 월남 용역 계약을 얻어낸 것은 제4차 파병안을 놓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할 당시였다. 조중훈은 월남의 퀴논항에서 앙케와 플레이크까지 200마일 내에서의 군수물자의 하역과 수송을 맡게 됐는데 연간 725만 달러에 이르는 규모였다. 우리나라 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다. 조중훈이 월남에서 보여준 성의와 신뢰 또한 그의 성공 신화의 비결이었다. 여보세요? 사장님, 지사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고요? 지사장, 서둘지 말고, 침착하게 말해봐. 우리 수송단이 배트공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뭐요? 결국 올 것이 왔구만. 그래, 피해 상황은? 인명사고는 없어? 사망 3명, 중단 5명 이상입니다. 퀴논항의 부두시설은 완파됐고요. 이런... 기어코... 인명사고만은 없길 바랐는데 월남에 온 지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대형 사고가 터졌구만. 내가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뒤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지사장, 그럼 내 말 잘 들어요. 인명사고 부분은 최고로 대우해서 보상해주고 퀴논항의 부두시설은 다시 완벽하게 복구합시다. 복구 비용은요? 우리 자체 자금으로 하는 거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그쪽으로 가는 인접도로 포장까지 합시다. 얼마 후 부두 복구는 물론이고 말끔하게 복구된 도로 위로 태극기를 단 트럭들이 줄지어 다녔다. 그런 조중훈이 월남에서 보여준 성의와 신용은 미국 업자들로서는 감히 넘겨다 볼 수도 없는 것이었다. 지금 베트남에서 한진그룹이 누리고 있는 영향력과 인지도는 어리숙한 시대에 그저 인맥에만 기대어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실 월남 진출로 한국군의 현대화가 가능했고 건군 사상 처음으로 기갑여단이 창설됐습니다. 공군에는 신형 전투기가 배치되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60년대 후반 월남에 진출했던 한 하역회사의 매출은 연간 725만 달러로 당시 국내 총 용역산업 수입의 13%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였던 실업난도 해결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 효과의 그늘에 가려진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피를 흘리고 죽어간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아직도 고엽제라든가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노병들의 고통도 우리가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